네, 안녕하십니까. 경기교육 행정프로 연구협력부장 장재진입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교육 행정프로 전체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학교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주제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시설 관리 체계와 교육 최고의 역할,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보다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 시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정책 토론회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경기교육행정프로 대표이시며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이신 임종호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포럼 대표 임종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안 와서 그래도 좀 오시는데 좀 괜찮았죠? 네. 오늘 저희가 조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도 바쁜 와중에도 좀 급하게 준비를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시설 관리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최근에 경북 세움 연구에 가서 한번 했는데 거기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 올 하반기에 또 그 과제를 발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설관리 업무는 누가 책임지는가, 과연 여기서 오늘 정답은 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광고 말씀을 드리면 내년이 저희 포럼 10주년입니다. 네, 포럼 10주년이라서 저희 포럼에서 다양한 연구 과제에 대해서 학교 현안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예행 연습하듯이 하고 내년에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 시설 모두가 책임지는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경기교육행정포럼의 양대호 선임연구위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 학교 안전을 위한 체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좀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여기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대호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시설 관리직 지방공무원 수가 줄었다는 차원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안전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리고 그 책임을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지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 수, 학교 수, 교직원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대의 광역교육자치단체입니다. 그만큼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과 시설관리 체계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 전체 25% 내외를 차지하지만 지방공무원 정원에 한해서만큼은 상당히 많은 저는 하위하는 수준입니다.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틀 안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 관리는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학교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시설 관리는 더 이상 단순한 유지보수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시설 업무는 산업안전보건,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기계설비, 놀이시설, 청년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영역은 법적으로 책임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전문적이고도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며 관련 법령과 기준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충분히 감독하고 그에 걸맞는 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도 공립학교는 2015년 2286개 교에서 2025년 2509개 교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22개 학교가 매년 개교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공무원 정원은 12,880명에서 15,576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나 학교로 배치되는 지방공무원은 2015년 교당 4.1명에서 2025년 3.56명으로 감소했고 전체 지방공무원 중 학교 배치 비율도 73%에서 57%로 낮았습니다. 반면 학교 외 행정기관 25개 교육청, 권청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27%에서 47%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행정기관의 배치 비율이 57, 학교가 57, 학교 밖에 있는 행정기관이 43으로 이렇게 비율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줄어든 것이냐? 여러분 학교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학교 업무는 지난 2015년 세부 업무가 689개였습니다. 2023년에는 886개로 전체 29%가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5년 2110명에서 4979명으로 1.3배가 증가됐습니다. 특히 많이 지원된 직렬로는 교육 전문직과 기술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2010년 전이고요. 10년 후에는 이제 교육 전문직 같은 경우에 47명에서 1620명, 기술직도 401명에서 770명으로 이위 직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동아일보의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한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일반직을 줄이고 특정직 중심으로 인력을 늘려왔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 현장 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 수요와 얼마나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을 보더라도 경기 지역 교원의 전담 학급수는 전국 평균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경기 지방공무원은 1인당 전담 학급수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의 행정, 시설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하시도 요청보다 많이 열악한 수준입니다. 교원 1인당 0.5학급, 전체 학교수, 공립학교수, 인원수로 나눴는데 교원과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한계에 달아 있다는 것은 또 현장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경기도 공립학교 2,509교 가운데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는 1,034교로 전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 현장의 시설 행정과 시설관리 공백은 기간제 인력과 행정직이 상당 부분 메우고 있는 시점입니다. 행정직은 원래 계약,
지출, 급여, 민원 등 학교 회계와 일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게 배치된 인력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 더해 학교 시설 안전에 관한 전반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지방공무원 2인 배치 규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겸임하고 긴급 누수나 시설 보장, 현장 노무 대응까지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2027년부터는 경기 지역 전체 학교의 약 12%에 해당하는 BTL 학교가 281개입니다. 순차적으로 일반 재정학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학교 시설 관리직 정원 감소와 맞물려 행정직에 증가되는 시설 업무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곳이 화성호산입니다. 51개교입니다. BTL 학교, 수원, 강원도, 용인, 김포, 고양, 우리나라 기준 BTL 학교가 학교 설립에 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경기도 신도시 한참 신도시 건설을 했을 때 BTL 학교 방식으로 많이 지어졌었거든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제는 대안을 구조적으로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정원 여건 속에서 해법 또한 개별 학교의 노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체계 전반에 재설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별 분산 지평을 줄이고 교육지원점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간제 시설 인력 역시 학교별로 개별 채용하기보다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채용하고 운역별로 운영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사업 예산 또한 학교별 전출금 중심 방식에서 일부 조정하여 학장실 구성, 창업 교체 등 교육지원청에서 해주고는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많은 유사한 공정의 시설 사업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통합 발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까지 함께 도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학교 시설 통합 시스템 등 각종 시설 행정 업무를 현재 행정직이 상당 부분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감축된 시설 관리직 정원의 일부를 행정직 정원으로 보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 2인 배치 학교의 경우 휴가나 교육훈련조차 원활히 신청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한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학교 시설 전담기구의 법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 업무를 포함한 학교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객관적인 업무량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지도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육부가 최근 신설학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처음 총액 인건비가 도입됐을 때는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를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이 신설학교에 대한 지방공무원 정원을 측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무슨 최근 몇 년간은 신설학교에 대해서 인건비를 측정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2013년부터 거의 10여 년간은 학교 신설이 됐음에도 정원을 측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교원은 전국 수준의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방공무원이 약했던 그 결정적인 요인이 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은 조직 담당이죠. 그래서 교육부에 계속 트라이를 해서 과거에 받지 못했던 그 정원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시설 업무는 더 이상 주관적 업무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이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개인의 헌신에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는 제도와 인력 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겠습니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를 해주신 양대호 선임님 고인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본격적인 출제 토론의 진행에 앞서 자상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서는 총 토론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째 토론을 이끌어주신 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장은 경기교육행정포럼의 사무국장이시면서 외대교육청 학교 흡식보건과 백성열 과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백성열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포럼 대표님께서 비 오는데 비가 예보됐는데 비가 안 오고 해서 저도 여기 한 11시 정도 이렇게 와서 우리 운영진 분들하고 준비하면서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안 오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 측에서 또 주차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고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럼 먼저 우리 양대호 선임연구위원님의 발제는 다들 잘 들으셨죠? 그래서 준비된 토론자들부터 순서대로 이제 주제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분들께서는 준비한 게 많더라도 10분 이내로 좀 정리해서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시곡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정준 주무관님의 발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시죠? 좀 크게 좀.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곡중학교에서 시설관리 업무하고 있는 시설관리 체육 정준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발제문을 처음 받았을 때 한참을 좀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앞서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 업무 누가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좀 발제자 잡으면서 시설관리 업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아했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까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걸음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거다. 이 시설 관리 담당하는 업무 입장에서 좀 그런 잠깐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쭉 보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왜 이 시설 관리 진료에서는 이런 고민이 없었을까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많았고요. 또 늦었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과 그리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데서 참으로 좀 반갑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미묘한 감정들이 교차하면서 좀 토론문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처음에 썼는데 이게 한 3주 된 것 같아요. 또 잊어버려가지고 오늘 다시 오면서 한참 공부했었습니다. 좀 앞뒤가 써놓은 게 있었는데 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소가 없이 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제 입장에서는 현업에서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무조건 시설관리가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게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여기에서 왜 필요한지 막 서두가 써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우리 수설을 하더라도 사실 쉽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외부 업자를 불러서 처리한다거나 그러면은 불필요한 아니면 행정적 낭비와 그 기회 비용들이 매몰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들이 강화되면서 학교에 들어온 도급인들에 대한 안전을 아니고 우리 감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행정직원들이 잘 하시는 분들 하십니다만은 대체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노식행위로서 서류를 받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철이기도 한데
저도 오늘 학교에 잠깐 출근했다 왔습니다만 비가 오고 그러면 누군가 가서 점검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옥상에 한 번씩 올라가서 배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시설관리 직력 공무원이 배치가 되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작게는 뭐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을 뭐 수억 원이 넘어갈 수 있는 이 학교에 최근에 여러 첨단화된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비들이 혹시라도 예기치 못한 불리한 사고에 하게 된다면 골든타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시설과 직렬이 없음으로써 벌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학교에 가장 궁금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온갖 법정 관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곳은 한 달에 4번 오는 것도 있을 거고 전기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파편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행정실 직원들이 오게 되면 사실은 안내하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냥 열쇠 정도 주고 가라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보지 못하는 돈을 주고 있지만 양질의 안전관리자 위탁 업체를 만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 매년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런 것을 명확하게 현장에서 걸러주고 그리고 함께 관리 감독해주고 그리고 견적 같은 걸 냈을 때 현장을 아는 사람이 같이 견적 부풀리기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해주게 된다면 시설관리 직렬이 있음으로써 행정직 분들의 업무가 대폭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단순 노무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것은 일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 제가 해외 사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미국하고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봤었는데 좀 자료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봤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미국도 똑같이 학교에 우리 같은 시설관리 직렬에 준하는 공무원이든 사람이 정규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커스커디언이라고 해서 학교에 좀 존재하고 있고 일본도 학교 용무원이라고 해서 이건 아마 저희 공무원 체계가 일본을 따라왔다 보니까 구기능직 공무원 이상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을 하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현재 고령화와 그리고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지만 학교의 기본적인 시설관리 직렬의 공무원 담당 정규직을 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막 경기도 교육청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금 교육청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내팽개 두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있고 또 하나는 일본하고 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철저하게 이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보니까 법정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 두지 않고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시정촌이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모두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에 있는 법적 책임자분들을 걷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철저하게 이혼학 첫 번째 학교에도 이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 큰 사실은 10,000제곱미터, 15,000제곱미터 지금 실제로 우리 거기도 2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아주 대규모 학교도 있습니다. 사실 10,000 이상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걸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2명, 3명 있었습니다. 그러면 혼자서 그리고 없는 학교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일부에 대한 법적인 책임들을 교육청이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 저희 과거에 교육시설관리센터라고 존재 있었던 곳이 지금 현재 교육시설개선과로 개성이 돼서 정식화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업무를 지금 다른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원격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말하는 원격입니다. 실제 대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관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여기 제가 발제 오고 나서 토론문에 실지 못했지만 책임성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소방, 승강이 다 가능합니다. 배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거를 시설 개선과에서 가져간다고 얼마든지 지금 현재 의지만 있다면 될 수 있는데 딱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소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소방의 자료를 보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현재 학교장으로 우리가 그 행정부처에 이입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교육자한테 주면 됩니다. 교육자이 그러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는 지금 현재 소방법에 관련돼서 보면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규칙의 이임을 우리가 약간의 변화를 주게 되면 실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사례들, 미국의 사례들 간에 그 교육부가 또 하나 시정적 교육위원회가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재산을 지금 현재 위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탁이라든지 대집회, 원격 선임이 가능한 구조이더라고요.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권리 권원자의 법적 의미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소방법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권원자의 해석을 교육장으로 가져간다면 지금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저희 직렬의 이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직렬의 입장에서 맞습니다. 좀 더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몇 제 가까운 지인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볼 때마다 항상 아쉬워하는 게 왜 후배들이 없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도 5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희가 퇴직하게 되면 남질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20년, 30년 동안 학교에 근무하면서 쌓았던 노하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하우가 어느 후배들에게 누구에게 주지 못하고 이 사라져 가야 된다는 이 현상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말끝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그러시고 교육장도 그러시고 새로운 우리 교육감도 그러시겠습니다. 학교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에 책임지는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정규직이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어찌 그 시설 안전 그리고 안전 관리를 논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학교의 안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과 아니면 정규직을 풀타임, 4시간이 아닙니다. 풀타임을 배치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안전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했듯이 시설관리 직렬의 업무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까지 해소해 나가는 그런 출발점이 오늘 되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준 총장님께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토론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시설 관리를 좀 책임지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 정규직 직원들을 좀 일명 이상의 원칙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그 법적인 안정적인 그러니까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한 이런 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자. 그래서
이원적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각자의 기관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좀 핵심적인 토론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BTL 만료 도래학교의 시설관리 공백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우리 동탄고등학교 이준 행정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고등학교 행정실장 이주인입니다. 오늘 학교장님을 대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시적절한 주제로 발제를 해주신 우리 양대호 선임연구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희 학교가 눈앞에 두고 있는 문제와 정확히 맞닿아있어 깊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학교의 사례와 최근 법령 공약 그리고 실제 발생했던 사고 사례를 통해 발제문의 문제의식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의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통계와 법령 근거는 배부해드린 토론 자료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자료를 읽어드리는 대신 딱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 8달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까 선임연구원 발표하실 때 PPT 자료에 보면 화성이 51개 BTL 학교고 저희 학교가 화성에 있는 동탄고등학교 내년에 인수인계를 받는 7개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에 오늘 토론의 관점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시설관리 업무가 많다. 전문가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시설관리, 미시적인 관점의 업무 분장의 문제로만 격화시켜왔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는 그런 거시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안전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배움과 성장 그리고 자아실현이라는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교로 옮기면 그렇습니다. 안전이 흔들리는 도시에서 깊은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안전은 행정의 문제이기 이전에 교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고는 2007년 BTL 사업으로 문을 연 30학급 규모의 고등학교입니다. 개교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저희 학교에는 시설관리 소장님이 상주하며 전기, 승강기, 기계설비 등 시설 분야를 책임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학교조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행정실장인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주 전문가가 있는 학교가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2027년 3월 20년 계약이 끝납니다. 저희는 재정학교로 전환됩니다. 시설관리소장님은 떠나시는데 시설관리직은 자연감소 원칙에 따라 정규 인력이 새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검토된다고 들은 대안은 연간 용역 예산 미배치교 현행 지원금 수준의 2,5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20년간 학교를 손바닥처럼 아는 상주 전문가 체제에서 최저가 용역 1인 체제로 이것이 저희 학교 한 곳의 사정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입니다. 2027년부터 경기도 안에서 282개 BTL 학교가 순차대로 똑같은 상황에 맞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 예고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용역 한 명으로는 안 되는가? 네,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교는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위험물 분야마다 법령이 다 따로 있고 법령마다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요구합니다.
어떤 법에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는 자료 1쪽에 표로 제가 13페이지입니다. 표로 정리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화재 예방법은 규모가 큰 학교, 큰 학교에서는 소방 안전관리자가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취지는 옳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격이 없는 행정실 직원이 이름 하나 더 올리는 것입니다. 법은 전문가를 요구하는데 현실은 서류상 그냥 겸임입니다. 이 간극을 지금 개인이 행정실에서 겨우겨우 메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4년여 동안 전국 학교 시설 안전사고는 3,845건, 피해 보상액은 776억 원이었습니다. 경기도가 92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사람이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성남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은 옥상 전기 설비를 점검하다 감전되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 방화 셔터 사고로 학생이 뇌손상을 입었고 소방 안전관리자로 선임돼 있던 행정실장은 벌금 1천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자격도 권한도 없이 이름만 올라간 사람이 사고만 나면 혼자 책임지는 구조, 이것이 통계와 판례로 확인된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에 학교 안전법이 개정되어 면책 조항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문사고로는 행정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면책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자격 없이 서류상만으로 선임된 사람이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안전관리 법령의 책임까지 면제되는지도 법에 없고 판례도 아직 없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조항만으로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외롭게 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발제문에 깊이 공감을 하며 BTL 만료학교의 관점에서 4가지를 보태겠습니다. 첫째, BTL 만료 예정학교부터 교육지원청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우선 도입해 주십시오. 282개교가 순차 만료됩니다. 학교마다 각자 용역을 구하게 두지 말고 번역별, 통합채용, 긴급수선반, 순회 점검 체계로 받아주십시오. 둘째, 시설관리직 감축분의 일정 비율을 행정직 정원으로 전환하고 학교 지원 전담기구 설치를 법제화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BTL 만료학교부터 우선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저가 1인 용역이 아니라 법정 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용역 단가와 계약 구조를 현실화해 주십시오. 넷째, 겸임이 불가피한 과도기 학교를 위해 법률 지원과 배상 책임 보험을 마련하고 면책 조항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설 업무는 특정 직렬의 정원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확신 위에서만 아이들은 배우고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직원의 안전, 그리고 이 일을 떠맡은 한 사람의 삶이 걸린 교육의 문제입니다. 저희 학교의 개학이 끝나는 2027년 3월까지 이제 8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8달이 282개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근무하는 학교 BTL 학교인데 BTL이 완료가 되면 이제 재정학교로 전환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 시설 관리에 대한 업무들을 이제 고스란히 이제 지금 전면적으로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미리 좀 재정학교로 전환되는 BTL 학교에 대한 시설 관리 업무 체계를 좀 고민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좀 발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굉장히 멀리서 오셨어요. 그 경기도 연천에서 오신 우리 주무관님이신데 그 학교 시설 안전의 진정한 책임 소재와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재원이라는 주제로 연천의 대광중학교 김현희 주무관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교육 행정포럼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제가 초등학교 중간 김현희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있는 대표가 초등학교 신생아 목소리를 대변해 주신 앞선 토론자님을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되어가는 현장 속에서 행정직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교육청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발제 자료에 명시된 통계치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시설관리 정원은 불과 10년 만에 무려 52%나 감축되었습니다. 그 결과 도내 공립학교 중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41.2%인 1034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공백은 이미 임기점을 넘어선 대단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같은 기간 단위 학교의 세부 업무는 29% 증가하였고 일반 행정 업무 역시 363개에서 464개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실의 기본 업무, 과부하 역시 이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줄어든 시설관리직의 빈자리를 행정직이 당연히 떠안아야 한다는 식의 무책임한 업무 전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전문적인 자격과 권한을 갖출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책임만 강요하는 행정편의주의적 구조에 강하게 반대합니다. 고도의 법적 의무와 신체적 위험이 동반하는 시설 안전 책임은 임시 방편으로 떠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책임 구조를 똑바로 직시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책임의 정상화를 먼저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 관리의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과거의 단순한 소규모 모수나 전문가 아닙니다. 전기, 소방, 승강기, 가스, 기계 설비, 놀이시설, 성능 관리를 비롯해 중대재해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고 강력한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전문 행정이자 기술 영역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이 수많은 전문 기술 영역의 핵심 업무들을 우리 행정 직원들이 직접 만지고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법적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 업체와 공적으로 계약을 맺고 대행 및 점검 형태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행정직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은 시설 전문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편화되어 학교로 돌아오는 시설 전문 기술자와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계약 절차를 총괄 조율하는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도의 기술적,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전문 책임을 비전문가인 우리 행정직에게 무리하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최종 시설의 책임은 마땅히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보유한 교육적 시설과 시설직이 전담하도록 명확한 선급기가 제도화되어야 마땅합니다. 나아가 저는 경기도 교육청 인력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과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특히 교원분들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거하여 방학기간 중 출근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하며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강력하게
인정되고 보장받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운영과 안전의 최전선을 지키는 우리 행정직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학교 행정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규모 시설 공사와 물품 계약, 예산 집행, 급여 및 공무직 노무 관리, 각종 정상과 법적 점검이 쉴 틈 없이 밀려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국가와 교육청은 행정직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근거로 무거운 시설 안전관리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전문 역량을 맞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제도적 지원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억지로 강요하지 않는다지만 실질적인 시설 안전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전문성을 키울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행정직에게도 교원의 41조 연수와 같이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스스로 안전 관련 자격을 갖추고 역량을 키워 학교를 훨씬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 없는 책임은 전가이고 보상 없는 전문가는 착취입니다. 학교 안전의 1차적 관리를 행정직이 전담하고 있다면 국가와 교육청은 이에 걸맞는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교육지원청 시설관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 시설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지원청 역시 극소수의 인력으로 수십 개의 학교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우리 학교에서 매일 발생하는 일상적 안전 공백을 즉각적으로 모두 메워줄 수 없다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해졌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대다수 학교에서 시설관리와 1차적 안전망의 최종 조율을 행정실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임시 방편식의 업무 떠넘기기에서 벗어나 행정 직원을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질적 지원 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 핵심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위험가중 행정정원제의 도입입니다. 단순 학생 수나 학교 수 기준의 정원 배정은 개편되어야 합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학교 건축물의 연면적과 노후 설비의 양은 단 1평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후화로 인한 위험이 가중되죠. 특히 경기 지역의 지방 공무원 1인당 전담 학교 수는 4.3학급으로 전국 평균이 3.1학급을 크게 상회하는 최악의 근로 여건입니다. 따라서 학교별 시설 노후도, 시설 관리직비 배치 여부, 법정 점검 대상 수, 소규모 공사 빈도, 급식실, 체육관, 놀이시설 등 위험시설 보유 여부를 명확히 계량화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가 무거운 학교에는 반드시 행정직 정원을 추가 배치하는 위험가중 정원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문행정 연수권 보장 및 파격적인 고등교육 지원입니다. 단 몇 시간의 온라인 연수나 형식적인 집합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곧바로 막중한 법정 안전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관행은 종식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원의 41조 연수에 상응하는 법정 인정 행정연수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 소방, 계약, 노무 등 고도의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유급 연구 시간을 보장하고 전문 대학원 및 박사과정 진학 시 전폭적인 학비 지원과 학업 시간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트랙 및 인센티브 보장입니다. 핵심 자격을 취득한 직원에게는 강력한 인사상 타점, 정보 우대, 파격적인 기술 직무 수단을 신설하여 행정직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트랙으로 대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학교 안전 분야는 존중받는 전문 직무 경로로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발제작게 한 가지 본질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작께서는 시설관리직 감축 대안으로 행정직 정원의 일부 보강과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를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렸듯 교육청 시설과 시설센터의 기능 강화나 머릿수 늘리기식의 정원 보장만으로는 단위 학교의 1차적인 안전 통제 나비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순 정원 확대를 넘어 본 토론자가 방금 제안한 교원에 버금가는 법정, 행정, 연수제도 신설, 대학원 등 전폭 지원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안전 및 분석 전문 자격증 취득제에 대한 가점 및 직무수당 보장 등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 육성을 위한 질적 체질 개선책에 대한 발제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이를 현실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은 무엇일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는 이 문제를 구조개혁 과제로 짚어주셨고, 전문 주무관님은 전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이주현 실장님은 BTL 만료학교의 심각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논의에 행정직의 관점을 더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최종 기술 책임은 교육청 시설 부서가 져야 하며 행정직이 시설관리직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배치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하고 외주 업체와 예산, 계약, 관리를 연결하는 안전 행정은 이미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 책임의 전가가 아닙니다. 시설 관리 공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문성, 정원, 시간 보상입니다. 이제 질문은 누가 책임지는가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안전 대응 체제를 어떻게 크게 제대로 설계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안민석 교육관님께서 내세우신 크게 제대로라는 방향은 학교 안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크게 본다는 것은 시설직, 교육지원청, 행정직을 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 협력 체계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는 것은 현장의 안전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직에게 정원과 연수권, 자격 인센티브와 보상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학교 교육은 안전한 학교 공간이라는 단단한 토대 없이는 결국 온전히 꽃피울 수 없습니다. 교사가 교실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의 핵심 주체라면 행정직은 학교라는 공간과 안전망을 행정 연결하여 지켜내는 안전 행정의 핵심 주체입니다. 우리 행정직을 단순 지원 인력으로 지구하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시간과 예산을 인색하게 구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우리 행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학교 시설과 안전 담론은 단순히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직렬간 갈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 안전 행정 전문가로서 제대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감은 어떻게 크게 제대로 지원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마련하는 것이 붕괴되어가는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복원하고 경기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5분 더 드렸거든요. 연천에서 제일 먼 데서 왔는데 오늘 또 제일 1등으로 또 도착하셔가지고 5분을 좀 더 드렸고,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이제 뭐 인력을 증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전문적인 역량들을 키워내는 작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내용 결정이 좀 찍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발제자께 고견을 묻는 그 질문은 발제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숙제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제자께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 뭐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따가 제가 한번 마이크를 플로어 토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이 파트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오신 분이 여기 참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이따가 그분이 생각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니까, 그 발제자에 대한 질문은 그분
있다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용원 사무관님 준비 좀 해주시고. 자, 그럼 다음은 우리 방금 발제하신 분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인쇄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이름이 오타가 아니냐 계속 여쭤봤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지원청 차원의 학교시설 업무 지원 체계의 실효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 양평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 팀장 김현희 팀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받은 두 번째 김현희 발표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장님 그리고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평교육청 학교시설개선 팀장 김현희입니다. 앞선 토론자들의 발표를 듣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포럼을 준비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미리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발표 자료를. 근데 너무나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설 업무랑 시설 관리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의견들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되게 많이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 현장에서 학교 시설 업무에 대한 진지한 관찰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이 문제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뜻깊은 현장의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귀한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저는 학교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업무를 해오면서 느꼈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듯이 학교 시설 업무는 이제는 단순한 시설 관리 업무가 아니라 학교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 행정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전문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소규모 지역인 양평의 경우만 보더라도 공립 34개의 학교 가운데 시설 관리직이 없는 학교가 23개가 됩니다.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직 정원 역시 불과 몇 년 사이에 26명에서 16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무려 33%나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는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지원청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저희 학교시설개선팀에서는 모든 학교시설 개선과 및 팀에서도 공통 업무일 겁니다. 수능 점검을 실시하고 기술 자문, 그리고 학교 공통사업을 통합 발주하고 시설관리 지원금을 지원, 그리고 소규모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대집행,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하는 등 학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양평교육청 역시 학교 맞춤형 유지관리 설명서도 제작을 따로 하고 학교 현장 컨설팅 및 원스톱 지원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학교 만족도 조사에서도 97.6%라는 매우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교육지원청의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드시 함께 이야기할 현실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충분히 여유로운 조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료 페이지에 보실 수 있듯이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자체가 저희 지역도 총 7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 2명이랑 시설관리직 4명, 공업직 1명이 있는데 시설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배치되어 있고 개수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는 국민학교 23개를 지원하고 있어서 시설관리직 1인이 담당하는 학교는 평균 5개에서 6개 학교를 전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현장 지원을 지원하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존재합니다. 학교에서는 빨리 와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교육지원청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예산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은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인력들이 있으면 좀 더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것만이 곧 업무 경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 것도 아닐 거고요. 새로운 조직이 생겨도 새로운 인력이 함께 확보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 인력을 옮겨서 재배치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업무는 그대로인데 장소만 바뀌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앞으로의 정책이 학교 시설 업무 지원 체계는 조직의 확대 여부보다는 기존 인력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 체계 개선에 정책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첫째, 학교가 스스로 긴급한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원 예산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학교시설 유지 보수 노무 지원금은 교당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을 교당 4,500 수준까지 확대해서 보다 학교 현장에 체험하고 학교가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교육 지원 정도보다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교육지원청의 통합 발주 기능을 더 확대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반복되는 계약과 설계, 그 다음에 감독과 정산 업무를 통합하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고 절감되며 공사의 품질도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학교 시설 개선과는 단순한 행정 지원 조직이 아니라 전문 기술 지원 조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건축, 전기, 기계, 토목 등 전문성이 학교를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설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기반의 시설 관리 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텍스트 중심 설명서에서 벗어나서 모바일 영상과 쇼폼 콘텐츠를 활용한다면 학교 담당자들은 필요한 순간 바로 확인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담당자의 역량을 키우는 것 또한 가장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함께 키워주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직무연수, 정례화 및 단순 지적과 확인 위주의 점검에서 현장 밀착형 1대1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많은 발표자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인 1교에 전문 인력이 시설관리 인력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또 현실적인 또 제한들이 있다 보니 그 제한 속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과 교육청청 모두 시설 안정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업무를 이관하기보다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고 함께 전문성을 나누고 책임을 함께하는 협력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학교 시설 업무의 미래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제한된 자원을 얼마나 현명하게 활용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 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시설 개선 관리 팀장 역할을 하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좀 발제를 좀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시설 관리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어정중학교 이은혜 교육행정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어정중학교 행정실장 임하는 이은혜입니다. 저도 몇 년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시설주무관님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아서 그 시설 업무가 저한테 전적으로 전가되어 굉장히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설주무관 미배치교에서는 직원들과 시설 자격 책임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면서 A주무관은 가스 안전 자격, B주무관은 수도교육 이수,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로 정했던 묻지 못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사 발령 처리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학교는 시설주무관님이 상주하시는지, 그리고 미배치교라면 어떻게 학교 시설 관리는 수행되고 있는지 가장 큰 근심거리이며, 비단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 식구들의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관리 책임 문제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내 학교 행정실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관리 업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현장의 경보등이 이미 빨간불을 넘어 폭발 직전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현행 학교 시설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현재의 학교 시설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인 관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에 83%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적합하다라는 응답은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축된 시설 관리 정원이 교육행정 직렬 정원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7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정원 재배치 주장에 대한 학교의 체감도는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주무관 정원 감축의 실태는 어떠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주무관 감축에 대한 학교 시설관리 대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을까요? 발제자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보시면 2014년 이후 시설관리 직렬은 2026년 현재까지 1621명,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감소폭은 전체 감소 인원보다 훨씬 많은 61.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나 기관 대치 인원은 오히려 2.5배 이상 증가한 폭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대한 시설 업무 지원은 축소되었고 현재는 일부 학교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발주 지원 등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시설 업무의 책임들을 시설주무관 미 배치교에서는 고스란히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과 업무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껴안은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수당, 업무수당 등이 없었습니다. 분명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발생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주무관 정원 감축 대안으로 시설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제도와 시설관리 용역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 방편적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제도는 근무 계약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이 또한 발령식의 미발령교 확인 및 공개 채용 제도로 인하여 대략 3일에서 10일간의 시설주무관 공백기간이 상시 발생하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작 중요한 시설공문서 처리 불가, 시설 업무 전반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성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용역제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시설관리 용역제도는 일일 4시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사안의 즉시 대응이 불가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정 자격사항 선임, 위임 불가, 용역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 이행 불가로 당장의 시설 소수선 실무는 해결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시설 업무의 전담과 책임 이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서 시설관리 제도의 온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 제도들은 왜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장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현장과의 구체적 소통 부재,
본청의 일방적 권한 행사, 정책 설계 전문성 부족.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미봉책의 대안을 해결하고자 두 가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학교의 시설 유지 관리를 전면 담당하도록 하며 단순 소규모 수선 위주의 협소한 시설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이 시설의 유지 보수, 법정 자격사항 선임, 당직 시스템, 청소 미화 관리 등을 총괄하는 통합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시설관리의 대안으로 학교시설관리공단의 추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흥교육청 소속 3개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시설 소수선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근본적인 시설 업무의 책임과 이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시설관리공단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설립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설 관련 법령 책임 또한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민간 투자 사업이 종료되는 BTL 학교부터 시범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1인 1교 시설관리 직렬 재배치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시설관리 직렬 배치 기준 개편을 요구한 응답자가 55%가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시설관리 직렬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단, 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기존의 방식의 과오를 교훈삼아 채용,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 법령이 체계화되고 책임과 역할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채용 여건에서 일정 시설 자격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도 시설 직무관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고유 업무 분장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성적 평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시스템과 감사 처분 등을 강화해서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정착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지 중요한 것은 본청의 일방적 설계가 아니라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정책에 제때 반영하고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소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은혜 실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토론회를 많이 주최도 해보고 또 발제도 해보고 뭐 토론자로도 나가보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인원들이 지금까지 그대로 한두 분의 입찰자 빼고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주제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오늘 이 발제나 토론을 들으시면서 평소에 여기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일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발제자와 토론문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고요. 토론의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제 여러분들과의 이제 플로어 토론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할 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뭐 주제를 한 3가지 정도 영역을 정해서
그 영역별로 토론을 진행을 할까 아니면 그냥 자유토론 형식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의견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앞서 토론했던 분들에게 뭐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제를 영역을 정해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오늘 발제자분이나 아니면은 토론하셨던 분들께 질문을 하실 거면 지명을 하셔서 어느 분 지명을 하셔서 좀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토론자분들은 질문을 받으시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아니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나의 그 의견 뭐 이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이나 의견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답변하신 분들의 시간은 제가 적절하게 좀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자유롭게 우리 참석하신 분들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시죠. 손 들으시면 됩니다. 세 가지시겠습니다. 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죄송한데 괜찮으시면 말씀하시기 전에 소속하고 성함을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안산 서희초등학교에서 온 중환 정충환이라고 합니다. 네,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좀 떨리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시설을 포기해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도 만약에 좀 자유를 비우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 뭔가 비상시에 무슨 뭐 어디 있고 선생님께 무슨 어떤 열쇠가 어딨냐 이런 거 있다든지 뭐 어디가 뜯었다고 할 때 참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되게 좀 많은 편입니다. 아까 그래서 저 대강중학교에서 김현희 중학교에서 말씀하신 전문적인 시설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장애 정도가 좀 심한 중간인 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정의 키워를 더 준다고는 하겠지만은 실제로 제가 겪은 사례인데 제가 발령을 온다고 했을 때 여기저기서 수고를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혀 시설 업무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못하는 게 온다는 소문이죠. 파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지만은 시설 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이 좀 많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용기를 내셔서 첫바따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아닙니다. 두서없이 말씀하시면 전문가죠.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답변은 아니고, 예, 하나의 공감되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좀 듣고 또 다른 분 뭐 받겠습니다. 예, 신원 입으신. 예. 안녕하세요. 파주 마제초에 근무하는 행정실장 백개골이라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오늘 발제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갖고 공감이 너무 깊이 공감이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질문은 아니고 공감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각종 시설이 복잡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지금 이미 임계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학교 시설 관리는 행정직들이 절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임계치도 넘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 관리를 학교자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학교 관리자분들, 교장, 교감생님들께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학교 가서 외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들은 학교 시설 주무관님 하면 아직도요, 아직 지금 인식 개선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책걸상, 출입문, 어떤 화장실 고장난 거 보수해 주시는 분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몇몇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학교의 시설 관리지 그리고 시설 또는 어떤 그 시설 건축 토목 전기 분야 등에 있어 분야에 최소 한 명은 배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이은혜 실장님과 김현희 주무관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도 평소에 이 시설 관리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많이 한 사람 중에 1인으로서 학교에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이러한 미봉책, 그야말로 정책 솔직히 정책 같지도 않은 정책으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너무 개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추진 그리고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가 육성 이 부분이 아까 김현희 주무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그 자격 제도 그리고 교원들의 41조 연수 말같지도 않은 연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부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41조 연수 말같지도 않은 연수 그런 거 때려치우고요. 우리 학교 행정직들 그리고 시설 관리 주무관님들을 비롯한 행정직들과 시설 관리 주무관님들 전문가 집단을 양성해서 경기교육의 시설 관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따가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내용을 중에 하나 더 좀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예, 다른 분 또, 네, 분위기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주.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광수중학교 행정실장 이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제가 이제 큰 학교에도 있어보고 소규모학교도 있고 막 저희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아까 양평교육지원청 김현희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설관리지원 같은 경우에 이제 작은 학교에 있을 때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많이 줘서 되게 좋았고 아까 4천만 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어제도 그 27년도 본예산 그거 반영하는 거 시설 개선 그 공문 어저께 막 처리하고 그때까지 일하고 이제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시설센터 개성과 주무관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방수 같은 거 할 때 사실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옥상 방수를 하면 사실 옥상 바닥 면적만 생각하는데 그 개성과 주무관님께서 이 벽 면적까지 다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 물량 같은 것도 이제 산출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제가 방수 부분을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보다도 그런 도움이 만약에 인력 도움이 안 되고 전문직이 해주시면 너무 좋죠, 사실. 그리고 제가 우리 계장님하고 일할 때도 이렇게 이런 포럼을 갔다 온다거나 중대재해 교육을 갔다 온다거나 이러면 너무 걱정되는 거죠. 주무관님께서 일할 때가 추락한다든지 업체가 일을 했는데 사고가 났다든지 이게 우리 직원분들은 이제 계장님이나 이제 주무관님들은 폐계 업무 추진비가 성격에 맞네 안 맞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회계 업무가 주 업무이긴 한데 이거보다 사실 우리가 공사 같은 거 발주할 때 그런 거 더 감독하고 감독할 유치도 안 되는데 사실 지식이 없어서 감독도 못 하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이제 와서 하고 있나 엘리베이터 어디 닫혀 있진 않나 막 그런 걱정도 막 하고 방학 때 이제 출근 못 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것 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업무 중요성이 너무 많이 커져가지고 시설 쪽이나 중대재 쪽 그리고 지금 시설직을 안 뽑는 거 우리 행정직도 하고 있고 또 영양교사분들이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것도 안 하니까 또 저희가 조리사들 복무도 결제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서 맨날
맨날 퇴직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직원분들하고. 근데 어찌됐든 어제 이렇게 시설 주무관님 도움 받으면서 이제 해석과 주무관 도움 받으면서 공부 하나씩 처리하면서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돈 지원보다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걸 도움 주셨으면 교육청이나 뭐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고려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통합 발주를 이제 저도 이제 작년까지 지역교육청 자그마한 지역교육청에서 행정과장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현장에 계신 실장님들한테 뭐 돈도 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발주하는 부분들은 영역을 좀 늘려나가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김현희 팀장님께서 발제한 것처럼 토론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분 또 지금 경기도 광주, 안산, 파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부권이 없는데 남부권. 경기 남부권. 네, 저기 그 줄이 굉장히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나머지 옆에 계신 분들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줄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일자중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형모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발제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저는 첫 발령만 교육청으로 받고 이후에는 계속 학교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중고 각각 근무를 다 해봤었고 하는 동안 시설 업무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급여를 하든 계약을 하든 항상 시설 업무를 해왔는데 지금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다 짚어주셨는데 좀 제가 느끼기에 시설 업무가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이게 회계 업무를 주로 하는 사람들이 같이 분담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더 추가되는 것만큼은 더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이제 기계 설비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은 이게 사실 좀 기계 설비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적으로 알고 있거나 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학교 현장에 좀 적용할 만한 법인가 되게 의구심이 드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적용되는 것들이나 그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점차적으로 범위가 좁혀져서 지금 이제 10,000제곱미터에서 더 그 아래로 줄어든다는 얘기도 지금 들은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기서 더 축소하고 더 줄여서 이제 모든 학교에 다 적용하게 되는 식으로 이제 점점 넘어오는 것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으면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사실 바라는 바는 이게 사실 무슨 대형 한 300~400명씩 이상씩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그런 데서 좀 적용될 만한 법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학교에 아예 좀 예외 조항을 좀 뒀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런 게 보통 이제 정책 제안이나 이런 노조 같은 데서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여기서 제안한다고 이게 반영이 될지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계설비관리자 문제는 뭐 계속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 뭐 해결하려고 노력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우리 경기교육행정 포럼하고 우리 미래의 교육정책연구회하고 운영진 분들이 각 노조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진 분들이 노동조합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다양한 노조를 다 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제 지금 요구하는 그 상황으로 정리돼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거는 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네, 다른 분, 네, 그 옆에
혹시 광주에서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광주 한양교청 가밀중학교에서 박유선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네. 오늘 발제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도 20년이 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건 과연 학교가 안전한가? 이 질문을 저한테 계속 해요. 주말에는 좀 제가 항상 불안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서 세 가지 이제 생각했던 게 인식의 문제하고 나는 과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방법은 없나? 뭐 이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이제 실장이다 보니까 첫 번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용역을 제가 전에 중학교 한 38학급에 있었는데 4시간 공부를 하시는데 등산까지 하세요. 그런데 밖에 그 하단도 관리하시고 4시간 하시고 출장도 가시고 그러면 그분이 시설을 돌볼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8시간 이제 종일 근무하는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제 관리자분들이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머리가 이렇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게 나만의 고민의 문제일까? 여기 하나의 인식의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는 그러면 과연 이 학교를 지킬 수 있을까? 물론 저희가 뭐 전체 다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문제고 교육은 선생님들이 할 때 나머지는 행정실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전에 대한 고민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상 이제 뭐 6학급, 15학급도 있다 보고 큰 학교에도 있다 보면 소방배도 몰라요. 근데 시점이 거의 또 장비가 또 다르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랬을 때 저도 당황 싶은데 행정실장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것저것 눌러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벨도 줄이고 소방서에 연락도 하고 상황도 살펴보고 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학교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나? 제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도대체 방비가 되어 있나? 막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세 번째 그럼 방안이 없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용역 같은 경우는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좀 일이 많다면 7시간, 8시간에 채용하는 부분을 고려했었고 그분들이 또 자격증, 저희가 소방은 어쩔 수 없겠지만 가스나 이런 부분 자격증 있는 분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 안 되나? 이런 고민했어요. 그게 왜 안 될까? 그분이 상주하고 있다면 그런 뭔가 저희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상동시설물 있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 영업을 하실 때 학교에서 안전 진단하실 때 정기 계절별 진단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학교 시설물 조사하실 때 저희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 주시더라고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내가 보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좀 더 전문적으로 프레일이나 이런 걸 더 자세히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꼭 다 할 수 없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는 교육행정이란 말이에요. 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저는 관리하는 거니까 이분 전문가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부분 함께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정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잠시만요. 정리 지금 다 메모 우리 운영진 분들 정리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그 손 드신 분. 안녕하세요. 평택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 이호경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에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연수를 통해서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런 시설 업무를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연수를 받고 어떤 일정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그 업무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원을 배치해서 해줄 수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건축직 이런 분들을 학교에 배치를 해주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위탁 용역으로서 그 당직이나 청소 부분을 저희 학교에서 했었는데 그게 특정직으로 바뀌게 되면서 학교에서 곤란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소라든지 당직이 제대로 안 되어도 이분들이 정년이 지나도 본인들이 그만둘 의사가 없으면 정말 그 그런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학교에서 채용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80세가 넘고 뭐 이래도 진짜 당직 업무를 하나도 수행을 못하는데 그걸 계속 이제 그런 위험 학교에서 뭐 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위험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데도 저희가 계속 그분들을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뭐 좀 세게 해가지고 뭐 경고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임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그런 부분도 있고 청소도 진짜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런 해임할 수 없다는 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오늘의 주제하고 연결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주된 내용은 아마 그 노사와 관련돼 있는 영역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부서랑 같은 층을 노사협력과에서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특수운영 직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장 의견들이 많이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아마 여기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전문성을 키우자라고 하는 부분들의 주체는 아마 뭐 시설관리 직렬 분들이든 아니면 시설직 분들이든 이런 분들이 전문적인 인력으로 이분들을 먼저 채용을 해서 뽑아서 이분들에게 전문적으로 그 학교 시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자 하는 측면의 아마 토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대한 부분들은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혹시 여기 제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여기 기술직 분들도 좀 몇 분 오셨고 또 우리 또 실제로 또 학교 시설 관리 감독하시는 직렬 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혹시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해주실 수 있는 분 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랑 계속 눈이 마주치면 손을 들고 좀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 계속 자 우리 여기 마이크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동익초 시설과 학교 시설 개선 담당 신용훈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으면 부적절한 것 같아서 오늘 그 학교 시설 업무 누가 책임지는가라는 주제로 공문이 와서 저희 업무에서 의뢰해서 의견을 좀 들으려고 찾아왔고요. 발제하신 양대호 선생님이나 또 각 토론해 주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사항들은 잘 엮어서 저희들이 학교 어려움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제가 왜 우리 신사무관님 계신데 좀 짓궂게 이렇게 짓궂은 표현으로 이제 근데 뭐 짓궂은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저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대신해서 제가 마이크를 좀 잡게 한 거예요. 통상 여러분들 아시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을 한다거나 뭐 하면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 직접 나와서 이렇게 듣고 하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동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도교육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 사무관님하고 또 우리 주무관님들 나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준다는 것만 해도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우리끼리 해서 이거 좀 하자 하면은 뭐 나는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정말 감사하게 우리 담당 부서 담당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 참석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이크를 드린 거고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예, 잠깐 광고 타임이었습니다. 저 정말 감사해요. 이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아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담당 부서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 거, 우리 저희 부천에서 오신 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부서, 담당 사무관님 참석해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양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예.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네. 우리 하기 전에 계속 알람이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중학교 행정실 부장 이정화입니다. 사실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시설을 우리 행정직들이 안 한다고 발을 뺄 수도 없고 한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제가 너무 현실에 와닿아가지고 참석하게 됐고요. 오늘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의견들이 아마 학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끌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정직은 행정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시설 공사를 하고 나서 결국 검수는 학교 현장에 있는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410으로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하고 중간에 오셔가지고 중간 검사에 저희한테 도움을 준다 해도 반드시 학교장의 의견을 듣고 그것이 최종 마무리되는 데에 대해서는 실사용자인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을 기저에 두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을 하는 중간에도 그렇게 공단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현실적으로 학교 일반직들이 조금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 수 있게 하자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센터가 만들어질 때도 보면 학교 행정실에서 생각하는 운영이랑은 사실은 많은 괴리감을 두고 지금 운영이 되었었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 현장에서 시설인 주무관님들이 많이 정원이 감소가 되면서 학교에서 이제사 학교 시설관리센터 지금은 시설 지원팀인가요? 해가지고 학교에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저는 공단이 세워져서 학교의 시설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충분한 인력을 먼저 충원하고 학교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 통합 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 미닫이, 여닫이가 거꾸로 된 학교들도 있고요. LED 형광등 여러 가지 등 종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거 교육청에서 실사 나오면 숫자 바꾸고 있고요. 사실 공단에서 일을 해준다고 하면은 전문적으로 어떤 타겟을 잡은 세세한 업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시스템만 보고도 학교의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그래야 학교의 요구가 직접 교육청으로 전달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적인 지금 현재 기술직, 기계직, 전기, 토목과 같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지 될 것으로 저는 요구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거기에 따른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을 텐데 계약을 하기 위한
일반 계약 전문가인 우리 교육행정직들이 포함된 공단이 제대로 설립이 돼서 학교가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로 지금 시설 예산을 많이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620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죠. 저는 620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420 사업을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함으로써 학교에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사 계약 한번 하고 나면 정신도 너덜너덜하고 신체도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런데 감사 받으면 또 감사 받으면서 마음도 같이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학교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불편한 것을 교육청에 제대로 요구하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620보다는 420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학교가 좀 체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뭐 조금 다시 이제 요즘에 그 조금씩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번 선거하기 전에 공보물 날라왔을 때 공보물에 보니까 어느 후보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공약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어느 후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런 공단 설립 계획이 공약에도 있고, 그래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조금은 이제 조금씩 이제 좀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좀 예측을 좀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돼 있는 논의들이 이제 불을 붙겠죠. 그래서 아마 그때도 우리가 좀 많은 의견들을 좀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620, 420은 고민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420으로 다 전환을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 620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요거는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네. 네, 다른 또 말씀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지금 벌써 이제 4시가 거의 다 됐어요. 2시간 동안 발제 그리고 토론 그리고 잘 경청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또 내주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학교시설 그 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 노력하는 만큼 현장에서는 잘 몰라주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담당 부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신사무관님하고 우리 주무관님 감사드리고, 자 그럼 이것으로 우리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